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 안보, 무기, 국방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인균의 군사TV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이런 아이템들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취획한 산둥함의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산둥 항공모함의 취획을 시키기 전날 필리핀이 브라모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하이난다오 사냐 해군기지에서 산둥 항공모함을 취획시킨 당일 전투기 발사형 브라모스 A 미사일의 전력화를 선언한 인도가 산둥 항모 취획 전날 필리핀에 브라모스 미사일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제인스는 필리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지난 16일 필리핀이 인도와 브라모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에 계약된 물량은 2020년 중에 모두 인도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이 도입한 브라모스 미사일은 2개 포대 분량으로 각 포대는 3발의 발사관을 가진 브라모스 이동식 발사 차량 3대와 지휘 통제소, 지원 차량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까지 전량 인도되어 이미 창설된 지대함 미사일 연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이 미사일은 필리핀 공군에서 운영될 것이라면서 이 무기는 필리핀군에서 최초로 억지력을 가진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사정거리 290km, 비행속도 마 3에 달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로 현존하는 중국의 함대공 방어체계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중국의 항모전단에 맞서는 필리핀의 히든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자, 지금 산둥 항공모함, 중국의 첫 번째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이 자신의 본거지를 해남도 산야 해군기지로 정하고 12월 17일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모시고 취획식을 성대히 가졌습니다. 5천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그랬는데 그 취획식을 한 그날 제가 어제도 보도해 드렸지만은 인도는 대륙 바로 그 뒤편에 있는 벵골만에서 수호이 30 MKI 전투기를 통해서 이 브라모스를 공중발사해서 하는 이 공중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잘 됐다, 이제 전력화한다 라고 인도 공군이 전투기에서 쏘는 이 공대함 브라모스 미사일의 전력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산둥함의 취획 하루 전날인 12월 16일 날 인도가 또 필리핀에다가 이 브라모스 미사일의 지대함 버전을 판매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중국이 산둥함이 남중국해를 제해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의 해남도에다가 자기의 모항을 삼았는데 이 남중국해 모항을 삼는 취획 시간은 그날 바로 이 양사방에서 지금 이 산둥함을 그냥 박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 무기가 막 배치되고 또 계약 체결되고 이렇게 됐으니 이거 산둥함 앞으로 지금 제대로 어깨나 펴고 살 수 있을런지 참 제가 걱정해줘야 될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됩니다. 자, 이 필리핀이 이 지대함 미사일 연대에다 배치를 하겠다고 했고 이 계약 물량을 보면 2개 포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2개 포대를 각각 다른 곳에다가 지금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필리핀이 지금 그 남중국해의 동쪽을 필리핀이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필리핀의 열도로 인해서 남중국해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 동쪽 가장자리는 전부 이제 필리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 사정거리 300km짜리 지대함 미사일을 제가 필리핀이라면은 북쪽 섬 쪽에 하나, 남쪽 섬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남중국해의 동쪽을 완전히 이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로 에워싸는 그런 형세를 만들어내겠다, 포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중국 항모전단이 이 남중국해에서 한 300km 동쪽으로는 도저히 들어가기가 껄끄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중국 항모전단이라 하더라도 이거 결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인도가 공대함 브라모스를 이제 개발 완료를 했고 그것을 인도 공군은 취획을 시켰고 그것을 또
이 수호이 30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역시 인도하고 똑같은 수호이 30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이제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인도네시아 공군, 말레이시아 공군이 역시 이 지대함 버전도 지금 구매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 공대함 버전까지도 만약에 손에 넣는다면은 산둥함, 야, 큰일 나겠습니다. 그리고 산둥함에서 출격한 J-15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공군의 수호이 30 전투기 이긴다는 보장 없죠. 다 뭐 비슷한 수준인데 오히려 엔진 출력은 J-15가 더 딸리니까 저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공군과 말레이시아 공군이 수호이 30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최근에 중국의 J-11 이런 것들이 태국에서 태국 공군의 그리펜 전투기들한테 탈탈 털리듯이 참패를 한 그런 결과도 공개됐던 것을 보면 중국 공군은 별거 아니다 라는 것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산둥함 미래가 걱정됩니다. 다 같이 걱정해 주십시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대형 사고를 당해 대파됐던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쿠즈네초프가 이번에 또 화재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이자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의 자매함이죠. 에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지난 12일 화재로 기관실이 전소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는 지난 11일 무르만스크 제82 선박 공장에서 수리를 받고 있던 쿠즈네초프함의 기관실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기관실에서 엔진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던 작업자가 바닥에 흐른 연료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화재로 기관실이 전소되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곧바로 화재 진화에 나섰으나 항모의 기관실과 선실 가득히 유독가스가 차면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고 만 하루 만에 겨우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항모는 지난해 10월 수리용 바지선에 올려져 정비를 받던 중에 바지선의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갑판에 큰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고 퇴역이 거론되던 항모였습니다. 신형 항공모함을 건조할 여력이 없는 러시아는 오는 2022년까지 3년 일정으로 예산을 쪼개가면서 겨우 수리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화재로 기관실이 전소되면서 수리 비용과 기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러시아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딱 한 척이 있는데 이게 사실 랴오닝 항공모함의 큰형님이에요. 이 랴오닝 항공모함이 사실은 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클래스, 쿠즈네초프급이라고 하죠. 여기의 막내였던 바르야그라는 항공모함이었어요. 그거 이제 짓고 있던 중에 소련이 이제 망하면서 그게 우크라이나의 조선소에 있다가 결국은 중국으로 2천만 달러에 고철로 매각이 됐는데 그게 지금 랴오닝 함으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랴오닝 항공모함이 큰형님 뻘인 이 쿠즈네초프가 정말 지금 몇 달 사이에 엄청난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플로팅 도크 수리 이 바지선인 이 플로팅 도크가 스웨덴에서 구입을 한 건데 그 스웨덴제인데 거기에는 이 대형 크레인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런 대형 크레인이 그냥 넘어지면서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갑판을 뚫고 들어가서 구멍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플로팅 도크까지 뚫어버려가지고 그냥 침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도크는 완전히 침몰해서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고 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그래도 격벽이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구멍은 났지만 다른 곳으로 침수는 막아가지고 결국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 북해에 있는 이 무르만스크 조선소로 지금 가서 거기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이것은 기초적인 진짜 기초적인 내용인데 아니 바닥에 지금 연료가 지금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상황에서 용접 작업을 한다? 여러분들 용접 보셨겠지만 불꽃이 팍 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닥에 기름이 잔뜩 있는 상황에서 그 용접 작업을 한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관실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하루 종일 불이 탔으면 하루 동안 불이 탔으니까 완전 전소된 것이죠. 자, 엔진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그랬으니까 엔진을 교체한 이후에 했다면 정말 대박이지만 아마 엔진 교체는 나중에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있겠죠. 엔진을 뜯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플로팅 도크가 없어서 퇴역을 할까 라던 그런 중에 그래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던 중에 또 이런 풍파가 발생했습니다.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이제 도대체 언제 바다에 나와서
작전을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차세대 항공모함 계획은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국방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쿠즈네초프를 살려서 유일한 항공모함으로 계속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애석하기도 합니다. 푸틴 대통령 뭐 개인 돈 굉장히 많으니까 개인 돈 출연해서 항공모함 한 척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아무튼 러시아가 이런 풍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소식 전부 다 우리의 잠재적 적국들이 지금 풍파를 겪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이제 동맹국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골칫덩어리인 이란의 고속정을 격퇴하기 위한 신무기를 아라비아만에서 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미 해군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을 때 이란 고속 공격정 20여 척이 에워쌌던 사건 보도해드렸죠. 그 사건 발생 보름 만에 미 해군이 이란 고속 공격정 킬러를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20일 아라비아만에서 실시된 마크 60 그리펜 미사일의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소형 경비정에 탑재되는 이 미사일은 AC-130J 등 항공기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인 AGM-176을 함대함 버전으로 개조한 것으로 8km의 사정거리와 우수한 파괴력을 가진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미 해군은 페르시아만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란의 고속 공격정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들이 구사하는 이른바 폭풍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 미사일 전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 해역에 배치된 10여 척의 해군 및 해양경비대 함정에 그리핀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미 해군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서 페르시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바레인이 있고 그 바레인에 미 해군 오함대의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오함대의 기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오함대 전력들은 항상 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명적으로 들락날락거려야 된다. 들어가기 싫어도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거의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처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란 영해를 통과를 해야 되죠. 이란 영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이 일렬로 이렇게 쭉 빠져나올 때 이란의 고속 공격정 20여 척이 달라붙어 가지고 지그재그 기동을 하면서 완전히 약을 올렸던 적이 있죠. 만약에 그때 긴장하고 있던 미군 병사가 혹시나 사격을 하면 이제 그냥 로켓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핀 미사일인데 8km의 사정거리예요. 항공기에서 이 공대지 또는 공대함 버전으로 쐈을 때는 한 20km의 사정거리인데 지대지 또는 함대함 버전으로 쐈을 때는 이게 8km의 사정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레이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관성항법 그리고 GPS 유도 이런 것으로 이제 대충 그 지역에 가서 레이저를 딱 찍어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돌입을 하게 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미 해군의 여기도 역시 고속 경비정과 또 미 해양 경비대 코스트가드의 경비정들이 한 10여 척이 지금 바레인 해군 기지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다 이제 장착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서 미국이 우리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군사적 여력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